내가 안 보이나요? 실벤느 자우이 글 11 들라크루아 그림 김연아 옹김 한울림 스페셜. 아멜리아도 데려갈 거야. 당연히 가야지. 아멜리아는 저 모습 그대로 내 동생이야. 동생이 부끄러워? 그런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엄마는 내 생각을 하기는 해?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는 하냐고. 하긴 알 리가 없지. 엄마 머릿속엔 아멜리아밖에 없으니까. 그래,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힘든지 아닌지 엄마는 몰라. 그냥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엄마가 이겼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방법이 없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릴 수밖에.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건 평범한 12살짜리 여자아이의 생활이 절대로 아니다. 물론 아멜리아는 내 동생이고 난 내 동생을 사랑한다. 그래도 가끔은 상상한다. 내 동생이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에 가서 1년 내내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가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 아멜리아는 6살이다. 사진으로 보면 금발에 커다랗고 푸른 눈을 가진 여자아이다. 하지만 사실 아멜리아는 전혀 평범하지 않다. 아멜리아는 놀지도 않고 말도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저 소리만 질러댄다. 동물원에라도 온 것처럼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싫다. 일요일이 되면 엄마는 동생과 나를 데리고 외출한다. 이 시간은 악몽이다. 아멜리아가 언제 소리를 지를지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멜리아는 무슨 일에나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른다. 자동차 경적 소리, 문이 닫히면서 나는 소리,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란다. 심지어는 아무 일 없을 때도 소리를 지른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엄마는 이럴 때마다 말한다. 아멜리아는 고요함이 내는 소리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야. 이럴 때 보면 엄마에게는 세상 모든 것에서 이유를 찾아내려는 열정이 있는 것 같다. 지난 6월에 엄마는 계속 아멜리아를 데리고 살 거라고, 이 결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때까지 해오던 피아노 교습을 그만두었고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다. 이사 오기 전까지 우리는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넓은 정원과 초록색 덧문이 있는 예쁜 시골집이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고 아멜리아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풀숲에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도시 파리의 비좁은 아파트에 산다. 엄마가 파리에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이사를 결심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 선생님이 아멜리아와 같은 아이들을 잘 치료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9월 초 신학기에 단짝 친구 하나 없이 혼자가 되었다. 알아들었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멜리아도 갈 거야. 아빠는 오후 시간을 비워놨어. 우리 가족 모두 갈 거야. 우린 언제나 늘 한 가족이어야 하니까. 엄마가 내 귀에 대고 고함을 쳤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콩쿠르인지 몰라서 그래? 이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골드버그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고 그래야 피아니스트가 될 기회도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 얘기를 나한테 해준 사람이 바로 엄마잖아. 아멜리아가 콩쿠르를 보러 가면 결과가 달라지기라도 하니? 아멜리아가 갑자기 소리라도 지르면? 그땐 어떡할 건데? 내가 얼른 데리고 나갈 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소용없다. 엄마는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도 않는다. 엄마는 하나만 생각한다. 아멜리아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6살짜리 애들처럼 살게 하겠다. 그게 엄마의 유일한 목표다. 엄마는 이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할 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침 내내 피아노를 쳤다. 시간이 많은 수요일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콩쿠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내 꿈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연주를 듣고 환호할 것이고 나는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되겠지? 돈을 많이 벌면 자폐증 연구협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내 기부금 덕분에 아멜리아의 자폐증이 나으면 엄마는 나를 아주 많이 자랑스러워할 거다. 하지만 지금 나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다.
일단은 콩쿠르 연주 리스트에 있는 곡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 그 밖에도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엠마야 착하지. 아멜리아만으로 엄마는 이미 충분히 심각해. 그러니 더 이상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라.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음악 선생님이 내일 피아노 콩쿠르에 우리 반 아이들을 모두 데려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벌써 교장 선생님께 허락도 받았대. 굉장한 소식인걸. 나중에 감사 편지라도 써야겠구나. 엄마,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야? 내일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콩쿠르에 온다고.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정말 잘 됐어. 뭐라고? 잘 됐다고? 엄마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콩쿠르에 아멜리아도 온다며. 우리 반 아이들이 아멜리아를 보는 건 싫단 말이야. 엄마는 무섭게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다. 왜? 친구들이 내 동생을 보는 게 왜 싫어? 아멜리아가 전염병에 걸리기라도 했니? 왜 중세시대 나병 환자들처럼 동생한테 종이라도 매달아놔야 마음이 편하겠어? 아니면 나치시대 유대인처럼 아멜리아 옷에 별이라도 꿰매 달아줄까? 그래,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던 때가 있었지. 그래, 아주 효과적일 거야. 얘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 내 말은 콩쿠르에서 편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내 동생을 세상에서 밀어내면 내가 동생을 지켜야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내 동생. 엄마 눈에는 아멜리아밖에 안 보여? 엄마 머릿속에 내가 있기는 해? 내 생각을 하기는 하냐고. 대체 너한테 부족한 게 뭔데?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너는 설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나는 내 방으로 뛰어가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왜 피아노 앞에 앉았는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손가락들이 건반을 두드리며 만들어내는 음악에 나를 맡겼다. 음악 속에서 피아노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뭔가 다리에 세게 부딪혔다. 아멜리아였다. 어느새 아멜리아가 피아노 밑에 와 있었다. 늘 있는 일이다. 보통 때라면 나는 아멜리아에게 안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아멜리아가 나를 아프게 해도, 소리를 질러대도, 내 연주를 방해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멜리아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를 질러댔다. 넌 아멜리아가 아니야. 넌 에얼리언이야. 우리 가족을 한 명씩 죽이려고 우주에서 온 괴물이라고. 나는 네가 너무 미워. 아멜리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멜리아는 죽을 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멜리아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난 그 애가 내 방에서 나가기만, 사라지기만 바랐다. 아멜리아는 맹수처럼 발버둥을 치더니 내 오른손을 꽉 물었다. 나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아, 내 손을 왜 물어? 아멜리아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결국 엄마가 아멜리아를 데리고 나갔다. 나는 1시간 동안이나 내 손을 쳐다보며 방에 혼자 있었다. 아멜리아가 깨문 손가락이 아파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평생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을 거야. 이제 피아노는 나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악기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오래도록 깜빡거리는 가로등을 바라다 보니 가로등이 나에게 눈짓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스갱 아저씨의 염소처럼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가방을 꾸렸다. 가방 안에 청바지 한 벌, 스웨터 한 벌, 편한 바지, 저금통과 라피누를 넣었다. 라피누는 내가 가장 아끼는 푸른색 토끼 인형이다. 내가 아기였을 때 너무 많이 물어뜯어서 지금은 귀가 배 위에까지 늘어진 탓에 다른 사람들은 라피누를 헝겊 조가리로 보지만 나는 여전히 라피누를 사랑한다. 라피누는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마스코트다. 가방을 꾸리고 나서 나는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내가 왜 집을 나가는지 엄마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 적어도 10번은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한 끝에 편지를 완성했다. 사랑하는 엄마, 나는 이 집에서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이 집에는 내 자리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모든 시간을 아멜리아를 위해서만 쓰니까요. 나는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피아노 콩쿠르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찾지 마세요. 아주 멀리 떠날 거니까요. 아빠 잘 지내세요, 엠마. 주신, 나는 아멜리아를 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멜리아가 내 손을 깨물었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아프기는 했어요. 나는 옷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내 방을 한번 둘러보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금살금 집을 나왔다. 이른 시간이어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곧장 앞으로만 걸어갔다. 왼쪽으로
돌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돌지도 않았다. 어느새 바로 앞까지 달려온 알리시아가 나를 꼭 끌어안았다. 여기 있었구나. 아침부터 엠마 찾기 대작전이 시작됐거든. 근데 내가 너를 찾아낸 거야. 알리시아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나는 당장에 엄마의 글씨체를 알아보았다. 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지에 아직 엄마의 향기가 남아있었다. 나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벤치로 돌아갔다. 엄마의 편지라니.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한 다음 편지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엠마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할게. 엠마, 어제 있었던 일과 다른 날 있었던 일까지 모두 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멜리아에게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느라 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너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엄마는 오늘에야 알았단다. 네가 엄마를 보기 싫어할 거라는 걸 알아. 내 마음이 어떨지 엄마는 이제야 알게 됐거든. 하지만 엠마, 엄마가 밉다고 해서 너를 망가뜨려선 안 돼. 엄마 때문에 네 재능을 포기하지 마. 네가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는 걸 엄마는 알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엠마, 콩쿠르를 포기하지 마. 넌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아빠랑 엄마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서 널 응원할 거야. 아멜리아는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널 기다릴 거란다. 사랑한다, 우리 귀염둥이. 엄마가. 드디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내가 동생한테 매달린 거지. 동생이 나한테 매달린 건지 모르겠다. 여하튼 우리는 서로 꼭 붙어서 무대 위로 올라갔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입이 마르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집시 여자를 생각했다. 심사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예요.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아이는 제 여동생 아멜리아고요. 제 동생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라요. 자폐하거든요. 자폐증은 아직 치료할 수 없대요. 그래서 지금 제 동생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놀라서 소리를 지르곤 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들에게 제 동생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엄마가 동생을 여기에 데려오겠다고 해서 새벽에 가출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웠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무서워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제 동생이고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기까지 참 어려웠지만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멋지게 연주하고 싶었어요. 연습도 열심히 했고요. 하지만 오늘은 멋진 연주를 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 제 동생이 피아노 밑에 웅크리고 앉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동생을 쫓아낼 수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에게는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여러분께 제 열정을 보여드릴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심사위원장이 일어서더니 말했다. 엠마 양, 이제 악보를 펴고 연주를 시작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내 자리에서는 피아노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편하게 연주하면 됩니다. 자, 시작해요.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내 손가락이 건반 위에 색색의 음표를 그리도록 했다. 내 안에 있는 음악이 피아노 선율을 통해 흘러나오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연주가 끝났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기분이었다. 피아노 연주로 치르는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험까지 단숨에 치러낸 기분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콩쿠르가 끝났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축하의 말과 이런저런 충고를 하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아멜리아에 대한 거슬리는 말도 들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나는 이제 안다. 산다는 건 모든 위험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행복이 위협받는 상황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12살인 나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 멀다. 하지만 멀리 가는 만큼 내 인생은 아름다울 것이다.